이 사건 같은 경우는 회생채권자조의 전원 동의가 나온 사건입니다. 반대로 담보권자조에서 동의가 안 나온 사건인데 저희가 담보권자의 요구를 다 들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렬이 됐어요, 협상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 회사의 신기술은 꼭 우리나라에 꼭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이다 라고 하면서 꼭 인가를 해주십시오 라고 의견서를 제출해서 강제 인가를 받은 사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빛과의 전쟁 홈오브 인스탠다드 이은성. 정경혜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법인회생 절차에서는 이례적인 결정이죠. 강제인가 결정을 받은 성공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고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강제인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강제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및 답변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법인은 회생 신청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부분 먼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계속 찍으면서 법률적인 쟁점이나 뭐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거의 총망라된 사건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소송이 들어올 것 같은 상황이었었고요. 회사의 매출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가수금, 대표이사의 돈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대출 연장하기 위해서 분식회계도 상당수 진행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영업으로는 수익이 안 나오니까 다른 영업을 해보려고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 이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신청할 때 봤을 때는 이 회사는 거의 이익이 없었죠. 계속 적자가 누적돼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장 부지까지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현금 유동성이 정말로 많이 악화된 상태, 이런 상태로 상담을 오셔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직격탄이었던 게 결국 코로나 이슈였다고 좀 들었는데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한 거와 달리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이 법인 회생 파산에 있어서 조금 영향이 좀 있을까요? 코로나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각종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뿐만 아니고 그거를 납기일에 맞춰서 원자재 납품을 받고 또 그걸 매출 초에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특수한 기계다 보니까 그냥 제조해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능까지 한번 테스트하는 기간까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납기가 늦춰지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점점 눈덩이로 벌어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법원에서도 이 회사가 회생 신청까지 이르게 된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봐주거든요. 근데 그 회생 신청하게 된 사정에서 코로나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뭐 인건비 상승 또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 이런 것까지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절차 진행에 있어서 적어도 채무자에게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좀 더 호의적으로 그렇게 진행해주는 케이스긴 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회사의 대표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 억울하다 해가지고 너 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어쩔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성공사의 또 포인트가 강제인가라는 건데 이 강제인가는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회생이란 거는 회생 담보권자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회생 채권자, 신용채권이죠. 회생 채권자의 간이회생은 2분의 1과 그리고 일반적인 법인 회생사건은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봤을 때 이 회사가 꼭 회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은 강제 인가를 내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회생채권자조의 전원 동의가 나온 사건입니다. 반대로 담보권자조에서 동의가 안 나온 사건인데 저희가 담보권자의 요구를 다 들어줬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 다 들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렬이 됐어요, 협상이.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어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 회사에 신기술이 있었거든요. 신기술은 꼭 우리나라에 꼭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이다 라고 하면서 꼭 인가를 해주십시오 라고 의견서를 제출해서 법원에서 이걸 인정받아가지고 강제 인가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 말씀하신 채권자의 특정 채권자 계속 결사 반대를 하고 있어. 이 상황에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 케이스처럼 뭔가 특수한 기술이 있다라든지 그런 포인트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결사 반대하는 채권자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산 유동화 회사가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장 부지라든가 뭐 어떤 부동산의 재산, 회사의 자산이 있으면 기존에는 대부분 1금융권을 이용해서 담보대출을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회생 절차로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담보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금융회사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요구를 하는 반면에 오로지 이 공장 부지를 헐값에 낙찰을 받고자 한다든지 고리의 이자를 요구한다든지
후자적 성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회생 절차에 비협조적이면서 채무자가 충분히 갱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지속하게 되면 법원에서 강제인가를 해줍니다. 강제인가라는 절차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절차예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지만 강제인가 꼭 나온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절차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대리인 변호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대표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절차를 최대한 매끄럽게 잘 진행하면서 채권자들하고의 이해 충돌 없이 잘 조율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대표님의 역할은 매출을 만들어 주시고 회사를 구조조정을 성공하셔가지고 이익을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게 가장 큰 대표님 입장에서는 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회생 절차를 최대한 잘 진행해서 법원하고도 관계를 잘 좋게 유지를 하고 채권자하고도 관계를 잘 좋게 유지를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 한 명이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딴지를 건다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 근데 이 회사는 지금 매출도 잘 되고 이익도 잘 나오고 기술도 신기술이고 국가에 꼭 필요한 회사이고 라는 필요성을 강조해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은 강제인가가 나오는 편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라는 게 특히 일반적인 송무와 다르게 굉장히 까다로운 게 설득이지 않습니까? 보통 변호사들은 보면은 서로 간의 법리와 증거를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는데 저희 도산 쪽은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설득과 화해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노하우라든지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법원을 설득을 해야만 강제인가가 가능합니다. 저 이번 소송 사례가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송이 좀 걸려있다. 이 포인트는 좀 어떠셨나요?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소송이 들어온 사건은 아니었어요. 소송이 들어갈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는 게 확실한 사건이었죠. 어쩌면 골든타임 바로 직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이 회사는 골든타임 지킨 회사입니다. 네.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회생 신청을 해서 소송 자체를 미연에 방지한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소송 사건은 승자와 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도산 사건은 다 같이 승자 아니면 다 같이 패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차적인 일종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소송을 예정하고 있던 채권자와의 관계도 또 잘 풀어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소송이 걸린 상황에서는 법인 회생이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런 점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보완이 돼 있습니다. 소송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회생 들어가서 회생 개시 결정이 나왔다. 그러면은 기존 소송을 회생 채권을 확인한다는 소송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확정이 되면은 회생 법원에 채권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히려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이 회생을 들어가는 게 좀 더 일종의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소송이라는 거는 일반 법원에서 그 원고와 피고 간에 이제 서로 돈을 달라 줄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다투는 건데 이게 만약에 회생 법원으로 넘어가고 이게 채권 조사 확정 재판으로 바뀌게 되면 그 법원이 이 회생 전체를 관할하는 법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원고와 피고 두 개만 봤었을 때는 서로 간의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회생 법원에는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것이 이게 과연 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숙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 중인 회사가 법인회생을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거 약간 그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소송법적 노하우 같은 그런 것들인데 회생 신청 이후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와 회생 신청 전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차이가 좀 큽니다. 회생 신청 이후에 소송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관할 법원이 회생 법원이고요. 회생 신청 전에 소송이 들어왔으면은 그 소송에 대한 관할 법원은 지방 법원이에요. 지방 법원에서 조사 확정 재판으로 바꿔서 심판하는 거고 회생 신청 이후에 소송이 들어오면은 회생 법원 내에서 조사 확정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회생법원은 아무래도 조금은 채무자의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방법원은 채권자 편에 서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너무 달려주는 건가요? 근데 이번 사례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기술력도 좀 뒷받침되는 회사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계속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좀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좀 판단되는 포인트는 좀 정리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모든 회생 사건은요 스무스하지 않아요. 회생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제출하는 서류들 있죠. 서류들 결과물만 놓고 보면 되게 스무스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스무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식회가 너무 많이 됐어요. 재고 자산이 회계장부엔 30억이라고 했는데 실제 열어보니까 10억도 안 됐어요. 그거부터 지워야 됐거든요, 저희가. 그거 지우는 작업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대표이사님한테 그냥 우리한테 회계장부를 맡기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뭐 더 좀
지원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다 작성해드리고 하는데 그러면 또 수입료가 올라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던 기장 사무실하고 저희 협업을 해가지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도 또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온 트러블도 있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아니, 재고자산이 30억인데 실제 3억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냐 이게 실토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 것들 다 저희가 소명자료 제출하고 의견서 제출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인정을 받았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수한 기계 장치다 보니까 요구를 하는 그 매출처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량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게 이 회생이 스무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큰 계약 한 번 해서 납품하고 큰 계약 한 번 해서 납품하고 그래서 회생 진행 중에 새로운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그 시간 그것 또한 이제 스무스하진 않았죠. 이 회사가 관급 공사를 하는 회사예요. 관급 공사를 하는 회사는 절차가 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관공서하고 거래를 빨리 해야 되니까 절차가 빨리 진행해서 인가를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 회사는 관급 공사를 하면서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던 회사였거든요. 구조조정을 하는 회사는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급 공사를 올리기 위해서는 빠른 절차 진행이 필요한데 수익이 안 나오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절차를 지연시켜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타이밍을 맞추고 적절한 시기를 맞추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제 법인회생 절차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강제인가 결정, 각각의 문제 상황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왔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법인회생 진행 중인 법인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유사한 그런 상황에 있는 다른 이제 어려운 기업들의 대표님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고 저희는 또 앞으로도 도산의 기준가 범업인 스탠다드. 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